사실 내년 요행에 기대서 집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집권 이후에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집권 후 성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성공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역산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상상력을 발동하고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 아래 지금 아우성과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현장에 우리 대중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구한말에 지배세력은 지리멸렬한 끝에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해방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역시 우국지사들은 지리멸렬했습니다. 분단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역사를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 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하라 그리고 돌파하라. 상상하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작지만 저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몸으로 부딪히면서 애써주신 밀란의 우리 문성근 대표님, 희망과 대안의 백승원 변호사님, 또 진보신당에서 징계를 지금 각오하면서 통합정당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박용진 대표님, 또 야권 통합의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계신 조성대 교수님, 각계 전문가들이 또 한겨레 신문에서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성한용 전 편집국장님, 대기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동영 최고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권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그야말로 헌신으로 뛰고 계시는 민주당 야권 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조배석 최고위원님도 인사를 좀 간단히 하시죠. 네. 짧게 좀 하시죠. 네. 네, 민주당 최고위원 조배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서민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권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의 고통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또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처럼 우리 통합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분 그리고 대의에는 다 동의하지만 실제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하는 그런 단계로 희생이 필요하고 또 양보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배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법령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 이인영 민주당 야권 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챙겨야 되고. 제 강연할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쭉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또는 대통합을 실현하는 과제가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게서 민심이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필패의 길이고 단결만이 승리의 길을 보장한다는 점을 우리는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승리,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올해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가 이런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민주진보 대연합, 대통합, 즉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정권교체입니다. 그러나 야권 대통합은 단지 정권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진보 대통합은 낡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현존 사회정치 질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정치 주체를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진보, 집권 세력의 진보, 대한민국의 진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은 한국 사회의 객관 모순이 격화되고 정치 사회 세력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활성화되는 권력 재편의 시기입니다. 단지 언제나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역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른바 2013년 체제이며 평화복지국가 시대의 개막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향후 20년, 30년에 달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전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고 한나라당과 기득권 세력이 하나가 되어 돈, 자본, 재벌, 부자, 기득권 중심의 성장이라는 낡은 패러다임대, 사람 중심의 일자리,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일대 격돌은 불가피합니다. 2012년은 그야말로 대회전이 예고된 시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정치로, 특히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대중의 의사를 지벽적으로 표출하게 합니다. 우리는 투쟁의 시대에는 투쟁의 구심을 필요했지만 이제 선거의 시기에 선거의 구심, 정치의 구심으로서 대안의 정당, 수권 정당을 만드는 역사적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권 대통합을 통한 더 크고 더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도약은 최소한 연대합을 통한 수권 태세의 준비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에게도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해야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합공천은 적당히 이기는 길이고 대통합은 확실히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공천 후보 단일화보다 대통합 정당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훨씬 더 강력한 수권의 힘과 대안이 될 수 있음은 그 자체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설픈 승리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 결집이 시작되고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은 난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정치도 진보해야 합니다. 연합정치 수준을 정당적 수준으로 견고하게 격상시켜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합운동, 연합정치 역시 생물처럼 진화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올해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이어진 현재의 연합정치 수준보다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보수진영과 한나라당도 내년에 연합공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대응 전략이 연합정당적 정당 수준으로 민주진보 대통합당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변수를 습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크게 양보하지 성사 가능성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이번 재보선과 달리 전국적으로 250개 지역의 후보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당마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른 이 현실을 일시에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의 당, 한 명의 후보, 이 길을 통하는 것이
완벽하게 후보 단일화의 길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의 1대1 대립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민주 진보 대통합을 통한 역량의 질적, 물리적 결집이 절실합니다. 연합공천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에서 51대 49, 49대 51 구도로 이제 고착되고 있습니다. 승률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합 정치의 수준을, 산술적 조합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는 쪽으로, 빅뱅을 일으키는 쪽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진보 대연합당, 대통합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확실한 대안은 야권 단일 정당, 민주진보 대통합 대연합당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강력한 지지층이자 전체 유권자의 핵심 주도층인 30대 유권자가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 정말로 신나게 정권교체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그 방안은 야권 대통합당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모두 포괄하는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일체의 갈등과 혼란 없이 신명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입니다. 2012년은 권력 재편의 중대 시기로 국민은 강력한 수권정당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가 임박할수록 국민은 연합공천 이전에 수권정당의 열망을 표출할 것입니다. 게다가 2012년 권력 재편기의 특수성상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대한 격돌이 예고되면 예고될수록 우리 국민의 요구는 정당 간의 연합공천 이전에 대통합 수권정당을 반드시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권정당의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차선 책일 수 있는 연합공천 후보 단일화의 위력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진보 정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통합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관, 대북관 이런 데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면 차이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실 진보 정책이 가진 복지와 평화가 우리에게는 큰 같은 방향으로 있습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양의 차이는 우리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 그 주요 정책인 금융지배, 노동 유연성, 공기업의 민영화, 부자 감세, 대기업과 부자유주의 부자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작은 정부, 복지 축소, FTA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히 비판적입니다. 대중적 토대, 유권자의 기반이 하나이므로 정당도 우리는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물론이고 진보적 유권자의 70% 내지는 80%도 후보는 민주당을, 비례는 진보정당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또 민주당 후보에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20-30% 정도도 많으면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진보정당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유권자는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정치 세력의 분열을 대중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일치에 맞게 정당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원래 하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진보정당도 민주당도 그 뿌리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입니다. 광주 민중항쟁과 6월 민주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그 이후 2008년 촛불에서 2011년 반값 등록금 촛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심 세력, 주도 세력의 정신적 뿌리가 진보정당과 민주당은 또 시민사회는 일치합니다. 분립해온 역사보다 함께 해나갈 역사가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결단을 하면 전체 야권 진영의 주도력 역시 확고히 진보적인 방향에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변하고 있고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고 진보적 민주당으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어제의 민주당이 아니고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로로서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노선을 확립하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에 대한 혁신적 대책과 주거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1을 넘어서 3+3까지 민주당이 혁신하고 전진하면 오히려 숙권 가능한 진보 정당은 민주당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대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새로운 실천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체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체에서 한나라당과 확실한 차별화와 정책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90개 시군구에서 이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고 91개 시군구에서 부분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이 민주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증대하면 진보정당 역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민주진보연합 대통합당을 만들어서 지역주의 벽을 부숴야 합니다. 지역주의 정치 시대의 노선과 가치의 정치의 시대로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악의 뿌리를 이제는 뽑아내고 민주 세력의 역사적 정통성을 대중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도 대통합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진보 대통합당의 깃발이 선 영남에서도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민주진보 정치, 야당 정치가 확실하게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통합운동은 무엇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새롭게 대안을 세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파시오 민주연합은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할 수 있지만 복지동맹은 같으면서 함께할 수 있어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과 돈 중심의 대한민국을 삶 중심의 복지사회로 바꾸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운동,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범진보 대 범보수라는 선진적인 정치 지형으로 바꾸는 운동, 이것은 같은 방향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야권 전체의 질서를 나눠서 짊어지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쪼개서 담당하게 되지만 야권 전체가 하나로 합쳐서 주도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좋게 만들자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꿈의 한 조각을 움켜쥐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 대통합을 통해 주저앉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법을, 진보적 해법을 우리는 함께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진보와 중도의 해법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과 그 자식들의 일자리도, 구조조정과 명택, 그리고 청년 실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절박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도 대기업과 대형마트로부터 안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노후라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중산층이라고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와 진보가 범진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에 압승하려면 민주진보 대연합 대통합당 이외에 현실적으로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야권 전체가 분열하여 한나라당과 대적하면 120석 정도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야권이 연합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대적하면 14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로 놓고 보면 대약진입니다. 그러나 49대 51로 이기거나 49대 51로 지거나 51대 49로 이기거나 이렇게 아깝게 이기거나 아깝게 지거나 약간의 차이로 이기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연합공천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0석 이상의 과반수로 총선에서 이겨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면 저는 현실적으로도 연합 형태의 대통합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대통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심지어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통합당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성사 가능성 이전에 그 이전에 서로 다른 정당이 과연 단일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좋지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소수정당이 정체성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동의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을 만들고 다른 한편에선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진보정당, 소수정당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시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다름을 유지한 채 이른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을 합치는 방식으로 이른바 연합당을 만들면 가능한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다양한 정파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정파 등록제의 문제의식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한 의미로 야권 통합은 단일 정당은 아니고 연합 정당입니다. 민주진보 대연합 대통합당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도부와 공직 후보 선출과 그리고 정당 구성에서 각 정파별 특히 소수 정파의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2표 투표 시스템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파 명부식 투표 시스템으로 지도부 선출,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면 진보 연합당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으로 진보정당이 흡수 통합되는 것도 아니냐는 소수정당 혹은 진보정당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입니다. 매번 전당대회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획득하는 지지율로 지도력과 공직 후보 구성의 치수를 재조정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의 지분도 확대되고 점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확신합니다. 한편 정당 구조의 민주화와 당원과 지지자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원 구조를 중층화하고 권한을 다르게 하면 예컨대 온라인 당원과 정책 당원 구조를 통해서 더 진전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창안하면 정당의 민주화, 정당의 기득권 구조의 개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이미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는 30% 전략 공천의 범위 내에서 지역과 비례해서 노정된 불균형을 보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명무실한 당원 제도를 실질화하고 당원과 지지자 그룹의 이원적 분립을 넘어서 정당 내부의 중층화된 당원 구조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 모델을 구현하는 것도 우리는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특위 연석회의의 제안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면적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급한 것이라면 그 이전에 가치 차원의 통합 시도인 정책연합을 우선 선행하는 작업도 우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의 경우에도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또 연합을 위해서도 모두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이고 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로부터 절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정치를 재구성하는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삶의 진보, 생활의 진보, 민생의 진보를 위해서 대담하게 헌신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교육, 보육, 노후, 의료, 주거복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적 전진을 함께 구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기초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영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신 대변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노동위원장이신 홍영표 의원님이 좀 늦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및 토론자와 사회자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이철희 부위원장께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12시 전에 끝마치려면 갈 길이 바쁩니다. 구구한 사설들은 다 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분과 토론자분은 일부에서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통합노야 정치권의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대통합의 문제의식이나 시도는 조금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 대통합의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대통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토론을 기획했고요. 더불어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이나 야권통합특위가 민주당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더 대통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고요.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박순성 동국대 교수신데요. 통상 정당의 연구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게 관례입니다만 저희 민주당은 과감하게 시민사회의 소통이나 보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학문적 업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연구원장에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야권 통합의 현장에 계시는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통합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야권 통합을 연구하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문의 제목은 통합과 혁신 민주 진보 진영의 2012년 총선 대선 전략과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는 것보다 뒷부분에 있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큰 목표와 비전은 뒤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는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위기의 심화에 따라 국민들 모두가 이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회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식의 변화 그리고 위기의 심화에 대응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자기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 글 전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현재 정치 지형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질서 혹은 정치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민주 진보 진영의 또한 물론 전체적인 정치사회도 비정상적입니다만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 그리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제가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을 안 끼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통합은
민주파와 진보파의 전선체적 수권 정당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체적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선체를 형성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파와 진보파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합의 형태는 통합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민주당이 이러한 전선체적 주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 혁신을 해야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혁신, 제도와 정책과 인물에 있어서의 자기 혁신이 없는 민주당의 모습으로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정책연구원과 야권통합위원회가 민주당 전체에게, 민주당원들에게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주장의 바탕을 두고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대통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런 통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통합정당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인지는 조금 전에 이인영 야권통합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5분의 토론자가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발표문이 있으니까 좀 섭섭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쓰려고 합니다. 발표문은 크게 6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보면 한 5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012년 총선 대선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1쪽에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위기가 단순히 심화되는 것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2012년 총선 대선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20, 30년 동안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들 모두가 위기에 빠져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 운동이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사회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그리고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향후 국민들이 더 힘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나쁜 사회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사회가 국민들의 노력에 조응하고 또 때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한다면 정치사회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절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은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 통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내용들이 제목만 말씀드려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부터 제목만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위기의 확산 심화와 희망의 상실, 그리고 3쪽에 국민들의 사회경제 질서와 관련한 정치의식 및 이념 성향 변화, 그리고 위기 심화와 사회의식 변화에 따른 민주진보 진영의 혁신 필요,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만 더 강조를 한다면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나라당조차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과 네 번째 절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인데요. 통합의 필요성 첫째는 민주진보 진영 정당 체제의 정상화와 혁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통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또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있는 사람들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또 국민참여당, 우리 스스로 또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비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의 통합의 필요성 두 번째는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절은 민주 진보 진영 대통합 정당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수권 정당이 뭐냐?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파와 진보파, 심지어 자유파까지도 같이 힘을 합치는 전선체적 수권 정당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통합을 통한 혁신을 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10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통합을 해야 될 거냐, 통합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 민주당은 어떤 과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11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높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파와 진보파들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으로 대통합을 주도하지만 결코 이득을 챙기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진보적 자유주의, 중도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에 더 밀착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을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국민 대부분이 말만 들어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짧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제를 너무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하고 해주셔서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토론은 여기 모신 토론자가 5분인데요. 5분이 각기 10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제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만 여기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약속을 연기하고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희망과 대안의 백성원 우리 변호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1대1 구도가 국민에게 보여졌듯이 앞으로의 선거는 이것은 이미 필수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연대와 연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된 상태에서 야당이 치르는 선거라면 연대와 연합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당한 위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애초에 그러한 체험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혹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라는 측면을 다 느끼겠지만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진정성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치른 몇 개의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에 비추어서는 그 의미와 규모에 있어서 훨씬 작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간의 그러한 1대1 구도를 만드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은 이미 국민들이 다 보아왔고 협상에 참여했던 안 했던 정당 관계자들은 진령나게 느꼈던 측면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어려운 협상 과정보다는 보다 더 그 결합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1야당의 통합제의가 진정성을 가지고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득권을 최대한 내려놓는 방식으로 개방적인 자세로 통합 논의에 나서겠다는 진정성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공식 제안했던 것을 타 야당들이 일정 부분 거절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통합을 이뤄내는 경로, 힘을 합해 나가는 경로의 모색은 매우 어려운 요소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들이 또는 타 야당이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을 진정성 있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양한 데 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 논의의 조건이 지금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실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통합 논의가 좀 더 빨리 돼야 되고 진정성을 가진 제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적어도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에 이어서 최대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통합의 논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고민은 좀 더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러한 논의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정치 일정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정동영 최고위원님이나 이인영 최고위원님이 2013년 체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2013년에 2012년의 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측면도 있고 2012년은 반드시 이기자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집권하면 진보개혁 야당들이 민주진보 정당들이 집권을 하면 지금의 사회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대연합이 아무리 중요하고 통합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2013년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건 경로와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통합을 통해서, 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같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찬동을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3년의 부분에 대한 철학을, 국정 기조를, 구체적 공동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통합 논의보다도 더 선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와 방법론에 대한 이의로 인해서 지금 협상의 자리, 대화의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지리멸렬하고 제대로 결론을 못 내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을 답답해하는 것이지만, 통합을 힘을 합하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매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고 간곡히 권유한 민주당의 제안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로와 방법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그것이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4.27 재보선 이후에도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한 이후 FTA의 처리 과정이나 KBS의 수신료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 등에 있어서 매우 민주당의 모습이 다른 야당들이 보기에 또는
이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보기에 아직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지금 정기국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아마 MB 정부가 지금의 여당의 압도적인 수의 우위를 가지고 치르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것을 근거로 많은 무리한 정책과 무리한 법률안과 무리한 예산안을 또다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지만 야당들 간의 힘을 합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있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과연 민주당과 다른 정당, 진보 정당들 사이에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같이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의 조건이, 통합의 대화의 조건이 또는 통합의 자리가 왜 마련되지 아니했는가라는 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일상 시기의 정치연합, 일상 시기의 정책연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6.2 지방선거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그리고 각 정당들이 6.2 선거를 연합을 통해서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얼마나 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한나라당이 지방정부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동정부의 정도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진행되는 바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범예를 아직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되고 또는 일상 시기에 통합의 조건을 마련하고 연대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일정상의 문제입니다. 정치 일정상으로 구계자인 제가 보더라도, 일반 유권자인 제가 보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긴박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박성에도 불구하고 각 제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일정상 그리고 긴박한 최대 현안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되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는 방식보다는 각 정당의 입장, 각 정당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진행이 유연하게 사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에 대한 것 요청에도 포함됩니다. 즉 진보 정당이 진보 정당 간의 통합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큰 목표에 같이 동의한다면 지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아울러 병행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러한 각 진보 정당의 여러 정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의 기반들이 하나씩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다 느끼는 바가 많은 부분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토론자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안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 그대로 이 대통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우리 문성건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인영 최고 주제 발표 연설 잘 들었고요. 인식이 100%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요. 일단 저도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정도 지금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만 5천 명 정도 전국에서 회원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대통합을 이루면 정권 교체가 된다라는 사실은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를테면 당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개 다 동의를 하면서도 다 듣고 나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 좋은데 지난 민주정부 동안에 당했던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진보정당 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깊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백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뭐 한일 FTA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 봐라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자기 마음을 다진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두 번째 남는 그 과제는 아마도 그 진보 정당들이 87년 6.25 항쟁 후에 분립하고 나서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싶다는 여망입니다. 이념을 지킨 채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 존중을 넘어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들께, 진보정당 분들께 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내 교섭단체를 훨씬 상회하는 그 세력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드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 국민의 명령에서는 그 정체성 보장 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의 정당을 그 제안드렸습니다. 한 주봉 5가족이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에 그 발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민주당에게도 당연히 유리하고 또 진보정당 모두에게도 유리한 방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박수성 위원장님 그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민주당이 대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기득권 양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특히 이 부분은 11월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동돼서 참 중요한 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4월 27일 저희들 4월 초부터 민주당에 당론 채택 요구를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 지도부 구성원들께서 동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11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것은 진보정당 분들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지도부는 물론이고 11월 이후에 구성될 지도부에서도 그 대통합 그 당론으로서 대통합을 받아들이고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통합특위에서 제 정당에게 이제 그 모임을 제안했는데 뭐 모든 정당이 부정적인 거는 아니었죠. 구체적으로 저도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정당 간의 그 토론이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중재도 하고 융합도 해내는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 통합에 기여하는 그것이 뭐 원탁회의 형태가 됐든 뭐 국민운동본부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그런 모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런 모임체가 만들어지면 이를 의미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의 중간에 내빈이 한 두 번 오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의 최고위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고 개혁특위를 이끌고 계신 천정배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진보신당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박용진 부대표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전 부대표 박용진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 오자마자 구박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제문에 대한 의견문이나 토론문 안 써왔는데 왜 너만 써와가지고 다른 토론자들은 뭐 준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비치게 하냐. 그리고 근데 어제 밤 늦게 의견서가 왔고요. 저는 이 토론에 대한 준비를 따로 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 당의 내부에 좀 이렇게 논의와 논쟁을 좀 촉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쓰기를 해왔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민을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해놨던 것을 좀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글씨가 작고 이렇더라도 꼼꼼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른바 그 진보정당 혹은 비민주야당,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는 유일한 참석자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정당을 구축하고 정치적인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해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 정당 안에서 새롭게 길을 열기 위해서 민주당 혹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 개혁 정치 세력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토론이 벌써 몇 달째 토론만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더 고생하신 건 우리 이제 문성근 대표님이시긴 한데 이러한 부르짖음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보면 근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계에서 혹은 각 당에서 이런 통합 정당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들이 제출만 되고 지금 논의만 무성한 채로 이제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좀 논의와 실천이 좀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죠? 여기 계신 이제 민주당의 평당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서 당을 같이 하자고 하고 지분도 대폭 양보하겠다고 하고 기득권도 대폭 내놓겠다고 하고, 또 당신네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 진보정당 만들어서 부르짖어 왔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다음에 조세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노동 존중의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다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참 이상하다 당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단적으로 제가 이런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내에 얘기했을 때 당내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 당신 미쳤냐였습니다.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요, 아까 우리 문 대표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통합정당 구성에 대한 제안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분노와 불신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앞에 분노는 과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가 곳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의 당원이죠. 지난 1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구속된 숫자가 1,8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집계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당들의 당원이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무려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들 다 당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당원들을 구속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정치 세력과 어떻게 당을 같이 하느냐, 이거 분노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민주당 등치와 우리 등치를 비교하면 이거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같이 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민주당이 과감하게 내는 손을 붙잡지 못하고 뿌리치거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일반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네, 저 사람들 같이 힘 합쳐서 하면 되게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문제를 진보 정치 세력이 알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은 과거 이랬으니까 니네 못 믿겠다, 니네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면 박수를 받고요, 그 안에 지도자가 저점 같이 과감하게 길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면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당 내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 정치 영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글 전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왜 통합정당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거를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후보 단일화, 선거 연합전술에 대한 부분은 이인영 최고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를 좀 떠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대의 과제가 복지국가 건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예전에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안착되는 과정이 2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만큼의 민주주의 성과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발전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복지국가는 그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천해내자라고 할 때, 그럼 이번에 선거 이기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유권자를 설득시키기도 힘들거니와,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요, 달팽이처럼 끈질기게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느리지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주류의 질서를 전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당원들이시니까 민주당의 예를 들어볼까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저희 진보정치 진영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오고 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서 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 절차 민주주의, 인권, 이 세 개 분야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각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과 권위주의를 장애 분야, 여성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정치 분야, 의료 분야 등등의 각계 분야에서 이 부분의 사회적 과제를 실천해내기 위해서 싸웠거든요. 이것을 누가 뒷받침을 해주고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켜요? 정치단체, 정당이거든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게 쉬워요?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직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만세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20몇 년을 이렇게 줄기차게 해왔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반값 등록금 시리즈가 도입된다. 그럼 복지국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인영 최고도 얘기했습니다. 사회 주류 세력, 사회 세력 교체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주류 질서를 정복해 나가는 거, 그 사회 주류 질서를
그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30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30년을 그러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연합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 여기 어디 양보 안 해? 그럼 에이 관둬. 그리고 다 같이 붙자 이렇게 나가요? 그거는 말씀드린 시대의 과제를 실현시켜내기 위한 노력의 연합이 아니라 저는 장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익이 맞으면 하고 이익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장사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과제에 공유하는 정치 세력, 정치가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양자의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당 그러면 단일한 철학과 단일한 이런 이념 체계, 실천 체계를 갖춘 이런 정당이어야 된다. 특히 진보 정당 쪽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 우리 정당을 보면 우리 민주당 안에도 무슨 파 그룹들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난 누구를 지지하니까 그 양반과 함께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진보정당 안에도 민주노동당 안에도 무슨 파 진보신당 안에도 무슨 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는 게 부끄러우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과 다른 체계가 공존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당을 운영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민주당 혹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보 정당의 동지들한테 제가 이 안에서 이 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11년 전에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저는 그 당시 권영길 대표와 그 민주노동당 만들 때요 넘지 못할 산이 여러 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운동진영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뭐 NL이 어쩌고 뭐 PD가 어쩌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은 서로를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정당을 같이 만다? 혹은 뭐 길거리에서 그 가두투쟁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정당을 같이 해 쟤네들하고 정파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파연합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을 결성해내고 노동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시대의 과제인 진보정당 건설 그리고 원내 진출을 성사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독자적 정치 세력화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바로 집권이었냐?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독자의 정당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시대의 과제를 동의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으면 그 세력이 비록 우리에게 지난 10년 동안 대단히 못된 일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진보 정치가 과감하게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그러면 전제로 같이 할 수 있느냐를 써놨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동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수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런 제도를 도입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파 등록제, 그다음에 준 원내교섭단체 결성권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전 중에 그 사회로 가기 위한 법, 제도 즉각 도입할 수 있느냐, 뭐 비정규직 관련이라든지 최저임금의 현실화 관련한 문제라든지 파견법 폐지 등등과 관련해 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 정치 세력한테 다시 한번 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농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도부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모든 헌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었던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 진보정치 세력은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던 두 당이 합칠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진보 정권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년에 당장 결혼하자, 올해 가을에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결혼하자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진심을 담고 있는 거냐. 당신은 진심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소수파로 가담하더라도 새로운 진보 정권, 이 앞서 이 네 가지를 보장하는 그런 진보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몸을 던지자라고 주장을 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 민주당의 관계자분들이나 시민사회 단체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사슴사냥, 계문발차, 연속통합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 사슴사냥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 사슴이 내 앞에 잘 와서 내가 화살을 땡기고 있다가 톡 쏘면 탁 맞아가지고 쓰러지겠지.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상상입니다. 머릿속에서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사슴은 재빠르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빽빽한 숲을 속을 뛰어다닙니다.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다가 화를 놔서 잡습니까? 이때다라고 싶을 때 화살을 놔야죠. 그래야 날아가서 꽂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 화살이 아까워. 저기 언제 저 사이를 뚫고 가지? 이런 계산하고 있을 때는 시간 다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장마 끝나면 가을로 접어들 겁니다. 시간 별로 없다 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문발차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지금 결합 안 하면 니넨 다 끝이야, 끝났어, 이렇게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논의의 테이블은 열어놓되 시작은 빨리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연속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2012년 총선 전에 같이 안 하면 우린 다 끝난다, 한번 붙어보자,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2012년 총선 있고 나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질서와 결이 두 번, 세 번의 고비를 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슴사냥을 하는 그 기지와 계문발차를 하는 단호함과 또 연속통합을 하겠다는 완강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이 분노와 불신이 많다는 정당 안에도 꿋꿋하게 통합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박영진 전 부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대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한 분만 제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서울시의회에서 오셨는데 나가셨나요? 김명수 원내대표 나가셨나요? 그냥 제가 구도로만 그러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아주 외고지부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으신 분이 김명수 시의원이자 원내대표이시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김종욱 시의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한용 흔히 대기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한겨레 편집국장을 지내셨고요. 최근에는 아주 대표적인 농객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성한용 선임 기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성한용입니다. 대기자는 아니고요. 선임 기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선임 기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자를 하는, 그냥 기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좀 착각할까봐 이제 선임 기자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 그냥 기사만 잘 쓰면 되지 무슨 토론회를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철희 부원장이 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냥 한두 마디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최고위원하고 박순정 원장님 기조연설하고 발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정성도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토론하신 분들, 민주당이 진보정당에다가 신뢰를 좀 더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되는 건지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권 통합을 국민들이 희망하는 이유는 저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서 3년 반, 4년쯤 지나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힘이 약하니까 힘을 합쳐서라도 저 한나라당 정권을 좀 물리쳐달라.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 또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유권자들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정당 원론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당을 뭐 오직근 뚝딱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학적으로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은 정권을 좀 바꿔서 다시 민주 또 진보 개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좀 더 살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옳다, 또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방 이후에 남쪽 사회의 어떤 기득권 구조, 또 영남 패권주의, 또 독재의 잔재, 또 친일 세력의 온존 등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바로 그 친일 독재 기득권 영남 패권을 승계한 정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통합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쪽이 정권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치 기회 필요합니다. 3당 합당, 뭐 DJ 편합,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발상의 전환, 상상력의 발휘를 잘 하는 쪽이 정권을 실제로 잡았고요. 저는 그 민주진보 대통합 정당도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정치 기획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공통점 뭐 반한나라당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최근 들어서 복지 평화 분야 정책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걸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령 전문을 찾아보면 뭐 다 아까 손학규 대표님이 뭐 양당 다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 정책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강령 전문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은 항일 독립운동, 애국 애족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정신, 4.19 혁명, 광주 민주화운동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정치사회 개혁, 경제정의 실현, 남북 화의 성과 개성 이렇게 돼 있고요. 민주노동당은 민주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 재벌의 민중 수탈, 구자 독재로 얼룩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지난번에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의 재통합 과정에서 북한 3대 세습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들을 오래 하고 막 깨질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진보정당 쪽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권도 중요하고 정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이렇게 지켜온 가치를 수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부대표 지적했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됐고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났고 뭐 이런 아픈 경험 그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야권 통합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또 한나라당하고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하고 원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약한 고리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두 당의 이 강령을 이를테면 보여주고 이게 같은 이런 가치장이 전혀 다른 두 정당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럼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다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야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소극적이십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야권 통합 특별위원회 만들고 연석회의 제안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소극적이십니다.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명분 축적 아닌가? 통합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당연히 진보당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취재해서 기사 쓰는 기자들도 되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정치인한테 과연 살신성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집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야당이지만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국회의원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석에서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인한테 국회의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좋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집권이 중요한 겁니다. 한나라당을 좀 물리쳐주고 좀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간격을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 메울 것인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전 대표님하고 김효석 의원님이 이제 수도권 출마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희생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도약을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통합이나 연대 안 해도 우리 선거구에서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고 요새 이제 워낙 반한나라당 기류가 강하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야권 연대 명분도 참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하시고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권 통합에는 찬성한다. 근데 연대는 반대한다. 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진보 정당에서 한 30억 요구할 텐데 그렇게 내주는 것보다 그냥 후보 단위로 안 되고 잃게 되는 의석이 더 적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뭐 등등.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민주정책 포럼에 갔더니 민주노동당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정당이다 하고 어떻게 그 정당하고 손을 잡느냐. 또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가운데로 가야지 왜 왼쪽으로 가느냐. 민주노동당하고 합당이든 연대든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시는 분들이고 각계 돌아다니면서 공식적으로 당내에서 말씀은 잘 안 하시는지 몰라도 사람 만나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니 누가 믿습니까? 민주당의 지금 야권 통합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전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그 일종의 제안 비슷한 걸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의원들을 모아서 당내 워크숍이나 대토론 같은 걸 한번 해보셨는지, 혹시 이 잘못하면 이거 깨질까봐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 괜히 내부 분란만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안 하신 것은 아닌지, 이런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정면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 절대 다수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혹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혹시,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한번 뭐가 도대체 생각이 다른 건지, 이른바 관료 출신 의원님들하고 옛날 운동권 출신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뭐가 다른 건지, 뭐 같은 건지 내부 토론 한번 세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셔야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는 진정성이 있는 얘기구나라고 좀 국민들이 덜 헷갈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준전당대회 기구, 뭐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야권 통합 추진을 공식적으로 한번 의결해가지고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으신 건지, 이제 뭐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전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 않는데요. 이왕 행동에 나선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야권 통합 이외에 또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 연대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총선 이후에는 연립정부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는 지금 그 야권 통합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하고 다 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 통합이든 연대든 공학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97년 DJP를 취재 기자로서 봤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전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권 대통합도 유권자들 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파 보수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디테일한 아까 이인영 최고위원께서 그 정책 연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아마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축적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 체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럼 대통합 신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이거 문재인 실장님께서 문재인 변호사가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정권 잡고 해보니까 뭐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왼쪽 오른쪽에서 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뭐 그런 측면이 많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 대통합 신당을 만드시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토론을 해두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제목이 2012년 승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민주당 내부에서 출발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또 진보정당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12시 전에 끝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토론자분이 아직 한 분 계시고요. 또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한두 분 받을 생각이고요. 또 발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잠깐 하시려고 그러면 한 15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예상보다는 5분 지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한신대학교 계신 분이고요. 지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조성대 교수님입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저기 소개받은 조성대 교수입니다. 크게 그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합 정치를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 이론들이 꽤 많은데요. 그 연합 정치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하나가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 연합 정치에 참여한 특히 소수파 입장에서 본다면 자리를 얼마나 보장받는가,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아젠다가 정책 의제가 얼마나 잘 관철이 되는가, 그리고 미래 선거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요인이 연합 정치에 그 참여할까 말까를 구성하는 요인들입니다. 또 다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여냐 거부냐를 결정한 방정식인데요. 그 흔히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 참여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그러니까 혜택이 비용보다 많으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기에 이제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요인이 결합됩니다. 다시 말해서 혜택 마이너스 비용 플러스 도덕적 의무감이 0보다 크면 참여하고 0보다 작으면 거부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해서요. 그 현재의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보 정당을 이 연합 정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 최소화하고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혜택에 관해서는요. 그 총선에서의 혜택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연합 공천에 대해서 뭐 기존에 많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소수당의 입장에서 소수파 입장에서 자신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혜택은 대선에서의 지분과 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선에서 흔히 이제 지금 내년 우리가 연합 정치를 바라볼 때 총선과 대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바라보고, 그래서 대선에서 소수파 혹은 소수 정당, 진보 정당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각의 지분, 그리고 소수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합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총선과 대선을 패키지로 만들 때 연합 공천 플러스 그림자 내각을 제안하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최소화해야 되는 비용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의 훼손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미래의 생존이죠. 정체성의 훼손에 대한 불안감은 역시 이제 그 이인영 최고위원이나 박승선 교수님께서 정파 등록제와 교섭단체 복수 구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욱더 소수당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정파 등록제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주의로 정당이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소수파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정파 등록제와 함께 협의제로, 그러니까 소위 소수파에게 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협의제적 운영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협의제적 그 정당 운영을 주장하면서 과연 그러니까 협의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소수파에게 거부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부여하면 정당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될 거니까요. 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래 생존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그 연합당, 저도 역시 이제 뭐 민주진보 연합당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걸 누차 강조해왔고 뭐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 연합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에 연합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연합당 건설에서 총선 대선 이기고 나서 이혼하면 한시적 동거만 한다면 그건 연합당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비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그 진보 정당이 원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림자 내각과 정책 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정도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총선과 대선 이후에 진보파의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합당의 청사진, 저는 그러니까 한시적 동거의 유언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진보성을 강화해서 장차 그 유럽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민주당을 한국에서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미래를 꾸려나가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또한 제시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팩터로 이제 도덕적 의무감인데요. 이제 혜택과 비용의 산술이 그 성한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학의 산술입니다. 저는 공학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물론 선거와 정당을 제가 전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공학적 사고가 아주 중요하긴 한데, 이 공학적 사고가 국민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실제로 공학적 사고가 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도덕적 의무관 한목은 왜 통합해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은 민주당이 좀 릴레이식 자기 고백을 좀 하자. 그러니까 왜 나는 통합해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가? 왜 통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인영 최고위원님부터 좀 뭐 언론, 여기 성한용 기자님도 계시니까 한겨레 신문에다가 나는 죽어도 통합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이런 자기 고백을 릴레이식으로 해 나갈 때 좀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통합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야권 통합을 실행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아주 눈에 띄는 당면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5살 훈이께서 말씀하신 그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 발의지요. 이것을 그 민주당과 그 진보정당들이 공동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전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가 공동 행동을 이 주민 발의를 보이콧할 거냐, 아니면 전 서울 시민적으로 반대 투표할 것을 조직하고 투쟁하느냐. 저는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보정당과 함께 공동 행동, 공동 전선을 마련해서 서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동원해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그 공동 행동. 이것이 이제 복지나 교육의 영역에서 정책 연합의 실천이라면, 두 번째로 그 권하고 싶은 건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공동 행동을 또한 조직하고 꾸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 노동 문제가 노동 문제의 최전선에 있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이슈가 이 한진중공업 사태에 집약되어 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들이 상당히 그 고무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전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동 행동을 해서 조남호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출석시킨다는 등 이런 식의 공동 행동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그 야권 그 통합을 실현해가는 실행 프로그램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12시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발제자께서 한 5분 정도 우리 요즘 문광에서 열심히 사고 계신 우리 김재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발제자께서 한 5분 정도 총평을 해주시고요.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마 이인영 최고께서도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4분 정도 쓰고 이인영 최고께서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었던 것 중에 특히 왜 잘 안 되는가, 민주당 내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귀중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일상적으로 연합 정치와 공동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주당의 내부로부터의 출발은 사실은 민주당이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 모두가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가지면 분명 통합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합정당의 운영이나 그리고 대통합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문에 11쪽과 10쪽에 좀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양한 주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소수파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또 향후 전망은 사회 발전과 정치 발전, 제도 변화를 통해서 향후 전망을 열어놓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한국 사회에 대해서인데요.
복지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복지와 평화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노동자, 농민의 인간다운 삶, 여성, 소수자, 약자에 대한 존중, 환경의 문제, 더 나아가서 복지도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도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체제나 구조에 대한 고민, 동북아나 세계에 대한 한국의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이인영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정책 통합에 대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통합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합과 연합은 분명히 두 개의 경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기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구태여 통합을 하는 이야기는 통합과 연합의 경로가 다르긴 하지만 통합이 더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합의 노력을 강하게 하면 분명 연합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연합과 비슷한 그러면서 연합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랑우탄과 고릴라 흔히 비교를 합니다만 분명히 분기점이 달라서 두 개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인간과 비슷한 종이 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흔히 이 역사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회의 여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의 여신은 오카시오라고 불린다고 제가 방금 또 찾아봤습니다만 돌아다니는 바위 위에 서 있고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인 여신이라고 합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면 칼로 단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역사의 심판이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의 여신을 지금 앞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인영 최고께서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에 제안하셨던 문제와 관련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2013년 체제도 좋고 정책을 공동으로 만드는 과정도 좋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으면은 당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이런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검토하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당론화 과정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최고위원회의 과정이든 아니면 내부의 과정 또 다른 과정이든 이것은 저희들이 더 진척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에 한EU FTA라든가 KBS 수신료 문제란가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터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흐름 자체가 표피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근저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 저희들이 유턴할 수 있었던 힘 그리고 KBS 수신료에서 딱 정지하고 새로 바른 방향으로 나갔던 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국민적인 압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자리 잡은 일정한 철학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이 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더 미래의 민주당은 그런 점들이 더
분명한 이런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 거, 잘못됐던 거, 아팠던 거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가면 또 다르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를 자꾸 쳐다보고선 야권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야권 통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전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 이 자료 문건은 저희 민주정책연구원의 야권 통합 연구팀에서 만든 거고요. 제가 대표로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고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 보시면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리서치 의뢰에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대통합이나 2012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작은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장시간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